지난 영상에 이어서 론스키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n개 변수를 가지는, 그러니까 xn부터 xn까지가 있고 또 n개의 식이 있는 연립 미분 방정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i는 이제 우리는 얘네들이 그냥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만 필요했어요. x1부터 xn까지의 식, i는 1부터 각각 n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리니어 ODE를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선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ij x j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각각의 j에 대해서 리니어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g, t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t가 만약에 0이면 gt 뭐가 빠졌네요. 인덱스가 gi가 모든 i에 대해서 0이면 호모지니어스였고 최소한 하나의 i에 대해서 gi가 0이 아니면 난 호모지니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i는 1부터 n까지였고요. 얘가 리니어 ODE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gi가 0이면 호모지니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gi는 전부 0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맞죠?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썼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미방을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썼습니다. x는 얘를 x라는 벡터 함수를 미분한 게 p라는 얘네들을 스몰 pij를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행렬 곱하기 xt 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g는 없어진 g는 여기서도 더하기 g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호모지니어스만 얘기를 하니까 우선은 잠깐 놔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만약에 x1, x2 이런 것들이 솔루션들이라고 합시다. 물론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n 곱하기 1 벡터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냥 론스키안의 특성을 얘기하기 전에 론스키안의 성질을 그냥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인덱스 형식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우리가 xt라는 행렬을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x의 1, x의 2, 땡땡땡, x의 n. 그러면 얘는 n by n 행렬이 됩니다. 컬럼이 n개죠. 로는 이게 n by 1 벡터였으니까 n이었습니다.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x11 t에 관한 함수인데 첫 번째만 쓰고 그 다음부터 쓰지 맙시다. 다 t에 관한 함수예요. 자, 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x1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1의 첫 번째로 1의 두 번째로 xn1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면 여기서 인덱스가 1부터 n1까지가 맞는 거죠.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론스키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론스키안 오브 x1부터 xn까지는 얘는 이거의 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오브 저 x1부터 xn까지를 놓은 n by n 행렬이니까 행렬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얘를 놨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x라는 매트릭스의 t에 관한 함수 매트릭스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론스키안은 우리 이제까지 늘 했던 것처럼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정의역에서 주어지는 이무의 t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t에 관한 함수라는 거를 꼭
잊지 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 nth 오더 리니어 OD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원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론스키아는 만약에 우리가 nth 오더 리니어 OD, 시스템 오브 OD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린 미방이 아니라 그냥 미방이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를 그래서 이 미방이 있으면 그리고 이 미방을 우리가 열린 미방으로 트랜스퍼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x1을 y, x2를 y 프라임, x3를 y 트리플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가 그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 n 리니어 ODs 얘가 있는데 얘가 혹시 원래 걸로부터 만들어진 콜리스판딩 시스템 오브 OD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두 해로부터 만들어지는 론스키아는 똑같습니다. 이거 거의 당연한 거죠. 왜냐면 해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봅시다. 우리가 원래 리니어 OD에서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로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이런 헤드를 봤을 때 첫 번째 건 y, 두 번째 건 y 프라임, 세 번째 건 y 더블 프라임, 쭉 마지막에 나오는 이 n 번째 거는 y의 n-1번째 프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바뀌어진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걔네들의 미분들이 이렇게 벡터들로 나오는 형태니까 론스키안의 형태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챕터 3랑 챕터 4에서 세컨드 오더 OD, nth 오더 리니어 OD에서 봤던 그 론스키안을 조금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론스키안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그나마 우리가 난트리비얼한 증명들이긴 하니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 영상으로 뽑았습니다. 자, T0가 i에 있다고 합시다. 이 i는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가 정의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썼었죠.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론스키안에다가 T0를 넣은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T0를 전부 넣는 순간 얘네들은 그냥 벡터예요. 함수가 아니라 이제 그냥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론스키안은 그냥 말 그대로 n개의 벡터들을 모아놓고 만든 리얼 매트릭스. 함수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실수인 그 매트릭스들의 디터미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아닌 거랑 동치가 이 x1의 t0부터 이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랑 동치입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함수의 리니어 인디펜던스 이런 것들을 챕터 3, 4에서 봤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t0가 들어있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얘네들 함수가 아닌 거 조심해야 돼요. 뭘 상수함수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리얼 밸류도 벡터예요. 그 전부 실수인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얼 인디펜던트는 진짜로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맨날 봤던 개념인 그 벡터들이 그냥 리니얼 인디펜던트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바로 전 영상에서 정의를 하긴 했습니다. x1이란 벡터랑 x2, x3, xn이라는 벡터가 이 벡터들이 t0라는 점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용어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데
t0에서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왜 돼요? 첫 번째 건 그냥 선형대수에서의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베이시스라고 합시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요. 그래서 n개의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만들어진 열린 미방이 있고 그 열린 미방에 베이시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그냥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셋 오브 n 솔루션들이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이렇게 phi 벡터라고 써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했고 앞에처럼 매트릭스 노테이션 나타내주기 위해서 1의 첫 번째, 1의 두 번째, 1의 n번째 이렇게 쓰기도 했고요. 얘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가 뭔가 이상하다. 미안합니다. 여기 인덱스는 전부 1이고 여기가 달려야죠. 2, n 이렇게 달려야죠. 그래서 x1부터 xn까지가 미지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phi도 phi1부터 phi(n)까지가 x1부터 xn까지에 해당하는 그 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문의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c1부터 cn까지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이 phi t라는 벡터는 이 ci, xi라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것도 그냥 c1, x1 바 더하기 cn, x의 n번째 해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n개의 조합으로 그 해를 만들 수 있다. 즉 얘가 진짜로 제너럴 솔루션이 모든 해를 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도 단순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나 nth 오더 리니어 ODE일 때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제너럴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으로 만든 솔루션이 모든 헤드를 다 나타낸다 라고 썼었습니다. 맞죠? 그때 론스키안 할 때 나왔던 거죠. 증명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선형대수를 좀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t0를 아무거나 하나를 둡시다. 우리가 사용할 건 한 가지입니다.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실수들을 적당히 고정하면 xi가 t0에서 어떤 값을 갖는 열린 미방의 해는 유일하다. 우리 증명 안 하고 넘어갔던 지난 첫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명제 있죠.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phi라는 거에 t0를 넣었을 때 나오는 벡터를 크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ph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 phi라는 솔루션을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n개의 함수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크시라는 벡터를 이렇게 놓으면 phi라는 함수에 t0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상수 벡터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선형대수에서 매번 풀던 바로 그 연립방정식입니다. 함수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이런 거 C1 X1 T0 더하기
cn xn t0는 0.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연립방정식이고요. 그 n개의 미지수에 n개의 그 미지수는 x1부터 c1부터 cn까지예요. 그리고 식도 n개가 있는 미방입니다. 맞아요? 왜? x1이랑 xn 같은 게 다들 n 곱하기 1 벡터니까 첫 번째 로만 읽어도 방정식, 두 번째 로만 읽어도 방정식, n번째 로만 읽어도 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굳이 안 풀었어도 증명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 쓰는 겁니다. 첫 번째를 써봅시다. 이 방정식의 첫 번째 룰을 쓴 겁니다. 이 방정식의 두 번째 룰을 써봅시다. 뭔지 알겠죠? 이 방정식의 n번째 룰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벡터 관련식이 첫 번째 로부터 n번째 로까지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줄여서 봅시다. 이거랑 합치면 이거 알겠죠? 우리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얘네들을 x11부터 xn까지를 묶어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여기 썼습니다. x11부터 xn까지를 쓴 거를 이렇게 매트릭스 라지 x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 라지 x를 쓰면,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에 t0에다가 c1부터 cn까지를 곱한 게 크 c1부터 크 cn까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렇게 플러스 n개의 식이나 세 번째 열린 미방을 합쳐가지고 미지수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낸 거나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고 이렇게 그냥 합쳐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첫 번째에 의해서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이면 얘가 0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x1부터 xn까지의 론스키아는 t0에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론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거는 따라서 이 디터미넌트 오브 xt0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는 그냥 실수 계수를 갖는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고 양변에 곱하면 C1부터 CN까지는 유일하게 나타납니다. 그쵸? 따라서 이그지스트 유니크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C1은 K1부터 CN은 KN까지 오브 스타.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CI들은 KI라는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얘를 만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XT라는 거를 서메이션 KI 곱하기 X의 I번째 함수 라고 하면 이 X랑 P는 똑같은 이니셜 컨디션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데요. 이 X랑 P는 초기값을 똑같이 만족을 시킵니다. 얘를 그냥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x에다가 t0를 넣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ki들을 넣은 거니까 이거는 서메이션
ki 곱하기 x의 i번째 t0. i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인덱스 굳이 안 쓰겠습니다. 얘는 아이고. 제가 깜빡하고 잘못 썼네요. 이 아래는 제대로 썼는데 위에를 잘못 썼습니다. 이거 0이 아니라 당연히 끝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을 시키니까 크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크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시가 뭐였냐면 phi라는 솔루션의 t0에서의 값이기도 했어요. 즉 얘가 말하는 것 x라는 벡터랑 phi라는 벡터 함수는 t0에서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근데 우리가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에 따르면 일변수일 때도 마찬가지고 세컨드 오더나 nth 오더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초기 값을 가지는 미방의 해는 유일하다. 이번에 7.1단원에서 얘기를 한 건 열린 미방의 해도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번호가 몇이었더라? 7.1점인가? 확인해 봅시다. 맞네요. 리니어 이퀘이션에서는 7.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턴스 앤 유니크니스 정리에 의해서 이 x바가 p바랑 똑같다. 따라서 이 p바는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다고 얘기를 했던 xi라는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즉 어떤 해가 있으면 그 해를 x1부터 xn까지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여기 증명은 끝났고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저쪽에 써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두 가지 사실의 조건 중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우리가 그 x1t부터 xkt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리니어리 디펜던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들을 조합해 가지고 영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벡터를 넣어봅시다. 벡터가 아니라 숫자를 넣어봅시다. 그럼 이 숫자를 넣으면 이것들은 진짜로 벡터예요. 그래서 진짜로 실수 벡터니까 우리가 그냥 그 벡터에서 알고 있는 리니어 디펜던트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당연히 리니어리 디펜던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벡터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리니어 인디펜던트입니다. 얘는 벡터 밸류드 펑션 함수의 그러니까 벡터 함수들의 리니어 인디펜던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 서영대에서 배웠던 리니어 인디펜던트랑 똑같은 거고 위에 있는 거는 x1부터 xtk까지라는 함수가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우리가 그 챕터 3, 4에서 계속해서 봤던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되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면 C1부터 CK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제로는 아니고 C1, X1부터 다 더해요. CK, XK를 더해요. 그래서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니까 왼쪽에다가 특별히 T0를 딱 넣어봅시다. T0를 넣는 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어떤 t제로를 넣더라도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근데 반대는 안 됩니다. 우선 반대를 얘기를 하기 전에 얘 대우명제부터 한번 봅시다. 따라서 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하면은 혹시 우리가 그 x1부터 xnt까지가 리니어리 이걸 반대니까 인디펜던트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t제로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면 얘 여기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명제가 아니라 그냥 이 첫 번째 명제를 대우를 취한 것 뿐입니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모든 t0에 대해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면 모든 t0에 대해서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대우를 취하면 어떤 t0에 대해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면 함수들이 그 자체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반대는 안 됩니다. 우리 반대를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하면서 아주 간단한 반례를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중요하니까 반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의 t, t2의 t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x2는 1t라고 해요. 그럼 얘는 각각의 t에 대해서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합니다. 맞죠? 물론 더 간단한 예도 있어요. 그래서 뭐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 맞죠? 왜냐하면 t0를 넣는 순간 첫 번째 벡터는 뭐가 되나요? 첫 번째 벡터는 2의 t0 곱하기 1t0 이게 첫 번째 벡터고요. 두 번째 벡터는 1,t0니까 앞에 있는 벡터에다 1 곱하고 뒤에 있는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의 t0승 곱하면 더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는 리니어리 디펜던트입니다. 근데 정의에 따르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어, 0,1이라고 해도 되겠네. 0이랑 1에서 계산이 편하니까 이것도 0과 1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정의를 따르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두 정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지우고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C1 2의 t, t 2의 t 그리고 C2 1t가 0이라고 합시다.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다 된다고 쳐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얘 생각을 하면 전부 2에다가 0을 넣어봅시다. t가 0이면 C1, C2, 0은 0,0이에요. t가 만약에 1이면 C1 2 더하기 C2 C1 2 더하기 C2는 0,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식이 두 개입니다. C1 더하기 C2는 0이고요. C1 2 더하기 C2는 0입니다. 따라서 C1은 C2는 0이니까 함수의 정의로 보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인 거죠. 근데 각 점에서 보면 리니어리 디펜던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정리를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x1부터 xn까지로 만들어져 있는 이 벡터에 대한 리니어 시스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x는 이게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래서 p x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런 가능한 x라는 벡터들의 해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둘이 동치입니다. 첫 번째, 이 론스키안이 0이 아닌 것과 모든 i에 있는 t에 대해서 0이 아닌 것과 동치가 이 론스키안이 어떤 t0에 대해서 0이 아닌 것과 동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예제에서 이것들에 대한 이름을 붙였어요. 맞죠? 얘가 이제 정리는 이걸로 끝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x1t0라는 벡터부터 xn 지난번에 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명제로도 쓴 거예요. 얘네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x1부터 xn까지라는 벡터 함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at t는 t0다 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똑같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면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아니라는 것, 그게 동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명제를 딱 보면 우리가 명제를 처음 보는 거긴 하지만 좀 익숙한 명제입니다. 비슷한 명제를 이미 했거든요.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이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방향은 당연합니다. 그치? 이게 영함수가 어떤 점에서도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썼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론스키안이 t에 관한 함수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 t에 관한 함수인데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필 t0라는 값만 넣으면 0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는 쪽은 당연합니다. 오는 쪽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이제 유니크니스 앤 이그지스턴스 정리를 썼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간단한 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정리를 사용한 풀이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은 2인 경우만 간단하게 보이려고 하고요. 그 n이 2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으니까 예를 들어 n이 3인 경우, 2인 경우의 증명을 따라가지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론스키안을 t로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론스키안은 어떻게 생겼냐? 2인 경우니까 이거였어요. 이 x1이라는 벡터의 첫 번째, x1이라는 벡터의 두 번째, x2라는 벡터의 첫 번째, x2라는 해벡터의 두 번째, 이거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알고 있지만 쓰면 이렇게 돼요. 얘는 왜냐하면 w는 이거잖아요. x1, x2라는 이 벡터의 디터미넌트잖아요. 뭐가 빠졌다. 미분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미분입니다. 근데 얘의 미분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미분이니까 하나 미분하고 다른 거 미분한 거의 합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죠? fj 미분은 f 미분은 g 미분이잖아요. 근데 얘는 ad-bc잖아요. ad-bc의 미분이니까 앞에 있는 것만 미분한 것 a 프라임 d 빼기 b 프라임 c, 앞에 있는 것만 미분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만 미분한 것,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당연한데 이거를 디터미넌트처럼 바꾸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만 미분한 거예요. 즉 a랑 b만 미분을 한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투 맞네요. 두 번째 것만 미분을 한 겁니다. x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첫 번째 두 번째 해 노테이션이 헷갈리네요. 왜 n이 2일 때만 증명을 하는지 알겠죠? 증명이 다 똑같고 쓰다 보면 노테이션이 굉장히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걸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미분방 정식의 해잖아요. 미분방 정식이 이런 꼴입니다. 이런 꼴이라서 저 x1 프라임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x1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엔트리의 미분이 뭐냐? 첫 번째 해에 이거 붙은 거, 첫 번째 해에 이게 붙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저 P11, P12는 둘 다 T에 관한 함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두 번째 해 미분의 첫 번째니까 P11 X2의 첫 번째, P12 X2의 두 번째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와, 기네요. 두 번째 것도 한번 써봅시다. 예술은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x1의 1, x1의 x2의 1. 자, 우리가 한 거 두 번째 거의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의 두 번째 엔트리의 미분입니다. 이게 헷갈린가?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x1 프라임을 하면 pt 곱하기 x1 이런 형태였잖아요. 얘 두 번째 엔트리를 보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기에 두 번째 로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P21 X의 첫 번째 해 첫 번째, P22의 X의 첫 번째 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네. P21의 X의 첫 번째 해 두 번째, P21의 X의 두 번째 해 두 번째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얘를 봅시다. 얘를 보면 얘를 우리가 가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선형대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실, 로가 한 칼럼이 콘스탄트면 디터미넌트는 0입니다. 그쵸? 자, 이 x2의 1, 2를 보고 이걸 위로 올리면 x2의 1, 2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P1, 2를 곱한 똑같은 리니어리 디펜던트인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P1, 2 곱해가지고 첫 번째 로에 더해주면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있으나 없으나 디터미넌트의 계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x11, x12가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여기에다가 P21을 곱해줘서 두 번째 로에서 빼면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잖아요. 즉 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좀 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P11이 양변에 있네. 이거 밖으로 빼면 되겠다. 밖으로 빼면 x1, 1, x2, 1, x1, 2, x2, 2 이거고요. 두 번째 거를 밖으로 빼면 P21, P22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똑같겠습니다. x1, 2, x 첫 번째 해의 두 번째 엔트리, 두 번째 해의 두 번째 엔트리. 얘를 합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11 더하기 P22의 론스키안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결국 얻은 것, 이 W를 T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W를 미분할 때 P11 더하기 P12가 나왔으니까 C 곱하기 익스포넨셜 인테그레이션 P11 더하기 P12 이거 세퍼러블 로딩이니까요. dt C가 R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숙제에도 나왔던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벨스 포뮬라라 그래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관연도 문제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증명해라라고 여러 책에 있으니까 읽어봐라.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증명해라라고 몇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W가 0이 아니면 어떤 T0에서 0이 아니면 C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C가 0이 아닌데 얘는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WT는 절대 0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정리에서는 그 리니어 우리가 nth 오더 리니어 ODE일 때와 완전히 마찬가지로 론스키안이 한 점에서 0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 0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근데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랑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at t0랑은 같은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특정한 점 t0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아까 노트로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역시 거의 앞에서의 정리와 유사하게 비슷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ODE들의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베이시스를 찾을 수가 있다. 증명도 너무 뻔하게 비슷합니다. 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유니크니스 앤 이그지스턴스 정리를 사용을 해서 열린 미방이 있으면 물론 열린 미방의 조건 PIJ들이 다 연속이고 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n개 해를 찾을 수가 있고 아까 두 번째 정리에 의해서 그 해들을 조합을 하면 선형 결합을 하면 모든 해를 다 나타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열린 미방의 해는 n개 미지수가 있는 n개 열린 미방의 해가 있으면 n개의 벡터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정리의 핵심이었고 이 정리를 우리가 총 세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세컨드 오더 OD에서 하고 증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죠. nth 오더 리니어 OD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봐봅시다. 우리가 이 원이라는 벡터를 1, 0, 0 이 n이라는 벡터를 0, 0 다 0이고 마지막만 1이라는 벡터라고 놉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요. 유니크니스 앤 이그지스턴스 정리로 우리가 그 x1이라는 해를 찾을 수가 있어서 해의 초기값이 이거 x2라는 매트릭스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서 해의 초기값이 e2 그렇게 n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i라는 해의 초기값은 e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이게 유니크니스 앤 이그지스턴스 정리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얘 론스키안을 구해봅시다. 이제 그 x1부터 xn까지라는 그 첫 번째 스텝에서 구한 n개의 해 t0에서의 론스키안을 보면 얘는 1,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즉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니까 당연히 0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 방금 여기서 뭐 했잖아요. 한 점에서 론스키안이 0이 아니면 모든 점에서 0이 아니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at t니까 베이시스가 된다. 자, 따라서 얘는 리니어리
independent at t0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네,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비슷한 흐름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거의 증명이 비슷한데 우리가 이 한 점에서 0이 아닐 때 다른 점에서 0이 아니다를 그때는 이제 좀 정석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보이면 너무 기니까 이 아벨스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진짜로 그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미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